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해설 자료 바로 시작해 볼까요? 혹시 지금 해운대 근처에 사시거나 일하시는 분들 중에 매일 저녁만 되면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고 퉁퉁 붓는 분들 계신가요? 아, 진짜 그 만성적인 불편함 겪어본 분들만 알죠. 그런데 도대체 이걸 해결하려면 어디로, 어떤 병원을 가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집 앞 가까운 병원을 넘어서 진짜 내 다리 통증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동네까지 기꺼이 이동하는 환자분들의 여정을 쫙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내 다리가 보내는 이 다급한 구조 신호, 어떻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샅샅이 파헤쳐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이게 단순 피로인지 아니면 정맥류 의심 증상인지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핵심이 되는 정확한 초음파 검사. 세 번째는 해운대에서 병원 찾아가는 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치료까지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아침 출근할 때는 꽤 괜찮았는데 왜 유독 늦은 오후나 밤만 되면 다리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질까요?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악! 하고 깨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여러분, 이거 진짜 그냥 오늘 내가 너무 무리해서 걸었나? 하고 넘길 일이 절대 아니에요. 매일 밤 이렇게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증상들은요, 우리 몸이 제발 좀 알아달라고 보내는 아주 명확한 구조 신호거든요.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단순 피로일까요? 아니면 정맥류 의심 증상일까요? 보통 우리가 흔히 겪는 단순 근육 피로는 관절이나 허리 문제랑 증상이 겹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맥순환 문제는 근본적으로 완전 다릅니다. 흔히들 다리에 울퉁불퉁 핏줄이 튀어나와야만 정맥류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피부 안쪽 아주 깊은 곳에서 정맥 판막이 망가져서 피가 다리 아래쪽으로 계속 고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핏줄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인 거죠. 진짜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 상황이 서서히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속으로 손가락을 접어보세요. 오전에 비해 오후나 저녁에 다리가 유독 무겁다. 밤에 자다가 종아리 경련, 즉 쥐가 잘 난다. 저녁만 되면 발목이 퉁퉁 붓는다. 다리가 화끈거리거나 가려운 적이 있다. 그리고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었을 때 그 묵직한 피로감이 좀처럼 안 풀린다. 어떠세요? 이 중에서 여러 개가 해당하고 심지어 매일 반복된다면 이건 사실 혼자서 찜질하고 마사지하면서 버틸 단계를 이미 넘어선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핵심은 정확한 초음파 검사입니다. 방금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동네 하지웰 흉부외과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혈관만 쓱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역류를 찾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초음파로 혈액이 아래로 거꾸로 쏟아지는 그 정확한 위치를 콕 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을 고르면서 이 진단의 정확성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심한 초음파 정밀 검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겉보기엔 멀쩡한데 환자분은 매일 밤 통증으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얇은 실핏줄만 보이는데도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붓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게다가 병이 한쪽 다리에만 있는지 양쪽 다 진행 중인지, 그리고 진짜 결정적으로 이게 정말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관리만 해도 되는지를 바로 이 초음파가 결정해 줍니다. 의사의 감이나 어림짐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정밀함으로 치료 방향을 세팅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 방문을 계획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이 정맥질환 진료는 그냥 동네 의원 가서 감기약 타오는 것처럼 5분, 10분 만에 뚝딱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꼼꼼하게 문진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방금 말씀드린 그 정밀 초음파 평가가 무조건 들어가야 해서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전화하셔서 오늘 그냥 가도 진료 되나요? 하지 마시고 오늘 초음파 검사까지 꼼꼼하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라고 사전에 꼭 체크하고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다리를 위한 철저한 검사니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충분한 여유 시간을 비워두셔야 해요. 다음 세 번째 섹션, 해운대에서 병원 찾아가는 길입니다. 자, 그럼 해운대에서 동네까지 어떻게 가느냐?
부산 대중교통 노선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체감 거리는 생각보다 진짜 가깝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지하철. 해운대나 장산역 쪽에서 2호선을 타고 오시다가 딱 환승해서 동래역에 내리시면 출구 바로 근처라 병원 찾기가 엄청 쉽습니다. 두 번째는 버스인데요. 지하철 환승하는 게 은근히 귀찮거나 걷기 힘든 보호자분이랑 같이 가신다면 직행 노선 버스를 타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체력 소모를 확 줄여주거든요. 마지막으로 자가용 가져가시는 분들은요, 무작정 출발하지 마시고 병원 건물에 주차 자리가 넉넉한지 미리 확인하시는 센스. 그리고 차가 덜 막히는 평일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다녀오시는 게 완전 꿀팁입니다. 어떠세요? 이 정도면 혼자 가든 누구랑 같이 가든 아주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나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 강황. 여러분, 정맥류 치료에 무조건 이게 최고다 하는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아요. 환자분들마다 혈관 굵기, 역류 위치, 피부 상태, 심지어 직업까지 전부 다르잖아요. 그래서 치료법도 다양합니다. 열 에너지를 써서 문제 혈관을 닫아버리는 레이저 치료가 있고요. 열 대신에 뱅글뱅글 도는 회전 카테터랑 약물을 같이 쓰는 클라리베인이라는 방식도 있어요. 또 초음파 화면을 직접 보면서 문제가 있는 아주 정확한 위치에 약물을 쏙 주입하는 혈관 경화요법도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특정 유행하는 시술 하나를 무조건 고집하는 게 아니라 초음파로 확인된 여러분의 핏줄 상태에 100% 맞춰진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치료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환자분들 입장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건 따로 있잖아요. 의학적인 시술 방법도 중요하지만 당장 이거 얼마나 아플까? 나 내일 당장 회사 출근해야 하는데 괜찮을까? 이 답답한 압박 스타킹은 도대체 언제까지 신어야 되지? 이런 진짜 현실적인 고민들이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병원이 이런 회복 과정이나 일상 복귀 시점에 대해서 얼마나 투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술 이후에 내 삶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는 곳을 찾아야 심리적으로도 안심이 되니까요.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내용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나의 정맥역류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고 맞춤형 방향을 찾아주는 곳을 찾는 것이다. 매일 밤 다리가 비명을 지르는데 그냥 스마트폰 지도 켜서 제일 가까운 곳만 찾고 끝내지 마세요. 해운대에서 동네까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사전에 꼼꼼히 교통편도 알아보고 시간을 내서 방문하는 그 여정이요. 여러분의 소중한 다리 건강을 되찾고 예전에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투자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매일 밤 다리가 퉁퉁 붓고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신다면 그 고통을 언제까지 오늘 피곤해서 그래 라는 말로 덮어두시겠습니까? 겉보기에 멀쩡하다고 해서 속까지 괜찮은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내 몸속 진짜 혈관 순환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된 초음파 검사로 정확하게 점검해 봐야 할 타이밍 아닐까요? 오늘 이 해설 자료가 여러분의 무거운 다리를 가볍게 만들어줄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